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공무원이 세종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어 세운 후임교사에겐 왕의 DNA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아이가 자존감이 상할 수 있으니 고개 숙여 인사하지 않도록 하라는 등 허무맹랑한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전시 교육청과 교육부는 이 공무원을 직위 해제하고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돌려 말해도 된다. 자존감이 상할 수 있으니 고개 숙여 인사를 강요하지 않도록 해라. 세종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 A씨에게 받은 편지입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아이 담임교사였던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B씨가 실수로 자신의 아이의 정보가 들어간 자료를 SNS에 올렸다가 1시간 30분 뒤 삭제했으며 이동 수업 때 안 가겠다고 버티는 아이를 홀로 교실에 뒀다는 이유 등이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교사 B씨를 즉각 직위 해제한 뒤 새로운 담임교사로 교체했는데 A씨는 이 후임교사에게 모두 9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편지를 보낸 겁니다. A씨는 교육부 5급 사무관으로 올해 초부터 대전의 한 특수학교 행정실장을 맡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담임을 맡았던 교사 B씨는 올해 2월 경찰 조사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복직했습니다. 이후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 A씨는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서 작성 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권보호위원회의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가 그 어떤 조치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없거든요. 전국 초등교사 노조와 정치권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된 교권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 그러면 즉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 사안에 맞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를. 논란이 커지자 대전시 교육청은 오늘 오전 A씨의 직위 해제를 결정해 통보했습니다. 교육부도 A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했다가 체포된 28살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 24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49살 교사에게 7차례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고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와 주변인을 상대로 피해 교사와의 원한 관계를 살폈지만 입증할 만한 근거는 찾지 못했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사이코패스 검사 등 정신감정을 진행했습니다.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지하실 침수와 나무 쓰러짐 등 82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11명이 임시 대피했으며 세종은 지하차도 침수와 토사 유출, 도로 침수 등 46건이 접수됐고 22명이 대피했습니다. 부여에선 나무가 쓰러지면서 30대 여성이 다쳤고 충남도 내에서 280여 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으며 당진에서 6.6헥타르에서 벼가 쓰러지고 천안과 계룡, 태안 등엔 정전됐다가 응급 복구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폭염에 태풍까지 겹쳐 식자재 값이 급등한 가운데 손님들의 발길까지 줄어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 대목을 맞았지만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유통업계 매출이 줄어서 어느 때보다 힘겨운 여름을 겪고 있습니다. 류재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의 한 공공기관 점심시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데다 태풍까지 겹치자 외부로 나가는 인원이 줄면서 구내 식당은 만석입니다. 반면 주변의 식당가는 손님들이 급격히 줄었고 매출도 급감한 상태. 채소 등 식자재 값이 크게 오르고 전기료마저 인상돼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 속에 매출 감소와 전기세 고지서 폭탄까지 걱정이 늘었습니다. 폭염에 그 태풍에 해가지고 야채나 기타 등등 식재료 값이 많이 올라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근근히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냉방이 제대로 안 되는 구조 때문에 한여름 전통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무더운 날씨로 장을 보러 오는 고객들이 줄면서 지난해에 비해
지역의 전통시장 매출은 평균 30-40% 이상 줄었습니다. 이 같은 매출 감소는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대목을 맞았지만 소비 심리는 위축되고 해외여행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0%가량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폭염을 피해 백화점을 찾는 고객들이 늘었다지만 돈을 쓰지 않다 보니 매출이 오히려 감소하는 겁니다. 백화점 명품 매출도 꺾인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백화점 매출도 소폭 감소하고 있고 고객들의 객단가도 조금씩 낮아지는 성향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대급 폭우와 폭염에 이어 태풍까지 급습하면서 소상공인들과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공주시는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소상공인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위해 공주시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해 시설 가운데 주택 침수를 입은 주민 중 실거주하고 있는 소유주 100명에게는 600만 원씩 지급합니다. 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86명에게도 700만 원씩 지급하는 등 1차 재난지원금으로 총 26억 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상돈 천안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충분히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한다며 항소심에서 검찰 입장을 충분히 제시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해 6일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공보물에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기준을 누락한 채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라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지만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을 찾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가 오늘 시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변경안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대전역 경유로 당초보다 1.5km가 늘어난 38.1km, 정거장은 이용자 접근 편의성 등을 고려해 10곳 더 증가한 45곳으로 전 구간 무가선으로 운영됩니다. 총 사업비는 지난 4월 정부와 협의된 1조 4,091억 원을 기준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거쳐 확정됩니다. 네, 대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대전 영시축제가 드디어 오늘 개막했는데요. 현재 영시축제 현장에는 개막식이 한창입니다. 유명 가수들의 무대부터 각종 볼거리, 먹거리까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장 분위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수복 기자,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대전 영시축제 개막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 대전역 특설무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곳 현장엔 퇴근 이후 찾아주신 대전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데요. 조금 전 8시부터 시작된 개막 행사에 이곳 현장은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개막식은 대전 시간여행 퍼레이드 행렬이 미래존에서 시작해 현재와 과거존을 지나 무대에 도착하며 시작됐습니다. 이후 대전을 대표로 한 옛 명곡이죠. 대전 브루스를 주제로 뮤지컬과 미디어 공연 등이 이어졌는데요. 60년대부터 80년대, 2000년대에 이어 현대에 이르는 시기별 축하 공연들이 개막식을 빛내고 있습니다. 개막식 외에도 대전역부터 옛 충남도청 사이 1km 구간 거리 곳곳에서도 볼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목적교 인근 과거존에서는 오늘부터 레트로 콘셉트의 예술품들을 판매하는 대전 영시상회가 열려 둘러보시면 좋고요. 중앙시장엔 푸드 페스타가, 대전 천변은 맥주거리가 구성돼 대전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어 목적교 건너 현재존 프린지 페스티벌 구역에선 댄스와 서커스, 마임 등 지역의 문화예술 공연 팀들이 거리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잠시 후 밤 9시부터는 실력파 비주얼 가수죠. 김범수 씨의 개막 축하 공연이 중앙로 특설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범수 씨의 무대 이후 10시부터는 월드 DJ 페스티벌과 연계해 신나는 EDM 음악과 함께 올나잇 제로 파티가 열리는데요. 자정 영시를 기해
이에 화려한 조명쇼와 눈길을 사로잡는 무대 효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존으로 넘어오게 되면 옛 충남도청 외벽 건물에 미디어 파사드 쇼가 구현되어 있으니 한 번쯤 찾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가오는 주말 가족들과 함께 한여름밤의 영시축제를 즐기며 더위를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영시축제 개막 현장에서 TJB 이수복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오늘 개막한 대전 영시축제는 대전의 역사를 시간여행을 통해 체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주일간 대전 원도심 일대가 거대한 축제장으로 탈바꿈하는데 한여름에 펼쳐지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이 많아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대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만날 수 있는 대전 영시축제가 오늘 개막해 오는 17일까지 시간여행이 이뤄집니다. 대전역부터 옛 충남도청사까지 1km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꾸며 거대한 축제장으로 탈바꿈합니다. 3개로 나뉜 각 구역에는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는데 먼저 과거존에서는 양복점, 음악다방, 양키시장 등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옛 대전의 모습을 전문 연기자가 재현하고 관람객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존에서는 K-팝 콘서트와 월드 DJ 페스티벌, 그리고 지역 예술인들과 대학생이 펼치는 문화예술 공연이 매일 진행됩니다. 미래존은 과학도시 대전의 모습이 미디어 아트로 재탄생하고 대전의 상징인 꿈돌이가 18m 크기의 야간 조형물로 만들어져 방문객들을 반깁니다. 매일 오후 2시부터 자정인 0시까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면서 벌써부터 축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관람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월드 DJ 페스티벌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대전의 대표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에서는 대전만의 특색 있는 맛의 향연이 펼쳐져 32개 업체가 푸드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도 강화돼 전국 최초로 AI 영상 분석으로 단위 면적당 인구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현장 요원들이 인원을 분산시키는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저희 이번 영시축제 안전은 축제 그 성패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1, 2반, 그다음에 그 상황 대응반, 그다음에 그 안전 감찰팀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인원들이 계속 돌면서 대전시는 개막을 앞두고 무대와 조명, 전기시설 등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영시축제 예상 방문객은 하루 15만 명, 축제 기간 동안 100만 명으로 재미와 원도심 활성화 2마리 토끼를 잡는 행사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청소년의 미디어 교육과 체험을 위한 2023 청소년 미디어 페스티벌이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어제부터 열린 이번 페스티벌은 지속 가능성이란 공익적 가치를 주제로 뉴스 콘텐츠 제작 공모전과 저널리즘 속 AI 윤리에 대한 토론대회 등도 함께 열렸으며 경진대회 참가 작품 가운데 우수 작품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오늘 낮 11시 45분쯤 당진시 성문면 산업단지 내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레미콘 차량과 승용차가 추돌해 두 차량 운전자 등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황색 전멸등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시내버스 기사가 승객의 요청을 받고 승강장이 아닌 곳에 하차시켰다가 승객이 무단횡단으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지난달 17일 서산시에서 성현면 방면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A씨는 승객인 할머니가 승강장이 아닌 오사리 교차로에 다다라 하차를 요청하자 내려줬고 할머니는 이어 반대편으로 무단횡단을 하다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거리는 평소에도 차량이 빠르게 달려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으로 버스기사가 도로변에 승객을 하차시켜 사고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버스 업체 측은 기사가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부득이 하차시킨 경우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산시가 해미 국제성지에 기반한 내포 문화유산 관광 자원화를 위해 글로벌 치유 테마빌리지와 도서관과 박물관, 기록관 기능 등을 갖춘 종교역사 라키비움 조성,
해미읍성 재단장 등 5대 핵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산시는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천주교 세계 청년대회를 전후해 최대 5만 명이 해미 국제성지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 준비 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습니다. 청양군은 지역화폐인 청양사랑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를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상품권은 지역 1,2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가맹점은 군청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200여 명이 보령에 입국했습니다. 이번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베트남 결혼 이민자의 현지 거주 가족 등을 우선 모집해 5개월 이내 취업 활동이 가능한 멸치 가공 공장 등 어업 분야에서 일하게 됩니다. 보령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정착되면 불법 입국으로 인한 계약기간 미준수 예방 등 안정적인 고용으로 어가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예산읍 분수광장에 건립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추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추념식은 예산군과 예산군의회, 예산지역 시민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와 묵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낭독 등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과 관련된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기리기 위해 지난 201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서산시가 충남 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축산용 조사료를 직접 생산해 공급합니다. 시는 고북면에 조성한 친환경 조사료 생산단지에서 사료용 옥수수를 수확하고 원형 곤포 사일리지를 제조하는 연시회를 열고 오는 9월에서 10월경에 소규모 농가에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시는 또한 국제 곡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조사료 자급 기반 마련을 위해 2026년까지 66헥타르 면적의 친환경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남교육청이 내년 신규 교사 선발을 축소하겠다고 하자 전교조 충남지부가 반발하고 있습니다.